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속인이 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뭐 배우라든가 개그맨이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갑자기 무속인이 됐다. 그러면 팬들이 깜짝 놀라겠죠. 무속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직업이 그렇게 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예 활동을 하던 사람이 뭐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속인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셨는데요. 최근에 탤런트 정옥은 씨, 그리고 황마담으로 유명한 예전의 인기 개그맨 황승한 씨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 두 분의 사주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운의 흐름에 의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이 정옥은 씨예요. 이 정옥은 씨가 아주 유명한 스타급 탤런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TV에 계속 출연을 했었고 이분의 얼굴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탤런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무속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승한 씨는 황마담이라고 예전에 코미디언으로 개그맨으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에요. 그때 그 코미디 프로에서 황마담이라는 그 역을 맡아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황마담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무속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분의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두 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것을 잘 찾아봤는데요. 일단 사주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 분은 경진일주, 한 분은 경술일주. 일간이 똑같습니다. 경금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구성된 오행도 보면 두 분 다 화기운이 없어요. 사주에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분의 가족사를 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이 여러가지 굴곡진 가족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분 사주에서 특징이 화기운이 없잖아요. 화기운을 보면은 이 화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육친관계에선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두 분 다 자식운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정옥은 씨 같은 경우에는요, 딸이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래서 27개월 있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옥은 씨 입장에서는 그 피 같은 자식이 2명이나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승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족사를 갖고 있냐면요, 아버지가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흔치 않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지금 무속인이 된 이 정옥은 씨와 황마담 황승한 씨의 경우에는 어때요? 두 분 다 가족관계가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황마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을목이 이쪽으로는 을경합, 이쪽으로는 을신충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 궁이 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 복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아버지가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2개가 있는데요. 술토하고 미토하고 축술미 삼형살에서 축도만 빠진 술미 형살을 이루고 있어요. 이 사주를 봤을 때 부모복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정옥은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복이 어떠냐?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일간인 경금과 충이 발생하잖아요. 이 사주를 언뜻 볼 때에도 부모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주를 통해서 부모복을 볼 때에는 또 어떤 걸 보면 되냐면요, 이분들이 유아기였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이때에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분이
유아기 때의 대운이 안 좋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모복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옥은 씨를 보면은 3살서부터 12살까지 갑술대운. 이때는 유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옥은 씨도 부모복이 좋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황마담, 황성한 씨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이 대운을 보면 갑오대운이거든요. 천간이 갑경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성운이 깨지죠? 재성운이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부모복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화기운이 없으니까, 관성운이 없으니까 정옥은 씨는 자식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마담의 경우에도 일남일녀가 있다고 하는데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녀분들은 부모가 키우는 것으로, 그 부인이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해서 내 곁을 떠나갔으니까 이것도 자식복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두 분의 특징은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다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 부모라든가 내 부인이라든가 내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특징, 사주에서 특징을 보면 인성운이 강해요. 지금 토기운, 인성운에 해당하는 것이 정옥은 씨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고, 그리고 황마담 같은 경우에는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인이 될 만한 사주다, 이런 걸 볼 때에는 오행의 구성에서 인성운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은요, 사상가나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이 본인의 신앙, 신념,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람들한테서 딱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즉시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이 아니죠. 목사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스님이 부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 사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꽉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 구성에서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사상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인성운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인성운이 사고계를 나타내잖아요. 생각하는 사고를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종교인으로서 성공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인성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정옥은 씨나 황마담 같은 경우에도 무속인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은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뭐 서양무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양무당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무속인들은 한국무당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정옥은 씨나 황마담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인성운이 강하다는 거, 이것이 이 두 분이 무속인이 돼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사주에서 또 사연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가족관계가 평탄치 않다. 뭐 자식운이든 부모운이든 아니면은 부인과의 관계든 평탄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황마담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는데 25살서부터 34살까지 임진대운이, 그러니까 이분은 25세서부터 34세까지 결혼 정년기에 이제 진술충이 되니까 결혼을 가장 많이 할 때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을목이 어때요? 을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인운도 약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두 사람 다 뭐 부모운이든 배우자운이든 자식운이든 여러 가지로 굴곡이 많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성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이 없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이 없다는 것은요, 좋게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나를 구속하는 게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유로운 사람들, 좋게 말해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기운이 없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예인을 하다가 무속인이 돼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운이 어떠냐? 별로 안 좋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의 운이 별로 안 좋아요. 우선 황마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지금 이분이 술토하고 미토가 있잖아요. 그럼 축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축토가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분 나이가 지금 49살이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죠? 한 5, 6년 있다가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대운이 기축대운이에요. 이때에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사주에서는 이 삼형살이라는 것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황마담, 황승환 씨가 다음에 들어오는 대운이 삼형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10년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근데 이분이 무속인이 됐으니까 오히려 이 삼형살에 들어온 운을 더 잘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은 효과 있다고 봐야죠. 무속인이 된 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근 씨 같은 경우에는 56세 기묘대운에 살고 있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대운이 경진대운이란 말이에요. 일주가 경진일주인데 대운도 경진대운입니다.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운이 들어올 때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정호근 씨나 황마담 씨나 황승환 씨나 두 분이 다 앞으로 들어오는 대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두고 볼 일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다 신을 모시고 뭐 몸이 아프고 막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뭐 무속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대운이 전부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운을 두 분이 다 잘 넘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무속인이 돼갖고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정호근 씨와 황마담, 황승환 씨의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에 있어서도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던 그런 대중 연예인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무속인이 돼서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끄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정호근 씨나 황마담, 황승환 씨가 앞으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